뭐라고? 오, 많아. 여기서 가져가. 여기 있어, 5강. 여기 5강 가져가. 여기 있어. 어제 못 가져간 사람 여기 5강 요거만 가져가면 되고. 나도 오는 줄 알았다. 얘들아, 우리는 문제 이쪽 풀 거야. 이쪽 볼게요. 이쪽. 어제 주신 거. 쌤 5강이요? 5강 이쪽. 5강 이쪽. 5강 이쪽에 수능 문제 21수능, 22수능 볼게요. 폈어요? 보면 21수능이에요. 이거 재작년 수능이네. 자, 갑은 대형 유통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 중 영세한 식품회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이 함께 일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여 고민에 빠졌다. 고민이 나와 있네. 역할 갈등 물어볼 것 같아. 자,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의 선택에 뿌듯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을 볼게요. 을은 자신이 원하던 연구소에 취업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동물보호단체 회원이기도 한 을은 연구소로부터 동물 대상 실험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아이고 고민에 빠졌대. 여기도 고민. 결국 을은 실험을 거부하고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바로 물어보지. 갑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자, 갑이 빠진 고민은 한마디로 이거지. 내가 부모님의 회사로 갈까?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취업을 할까?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인 거지. 이거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을 볼게요. 을은 서로 다른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각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 보면은 을은 지금 가진 지위가 분명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연구소에 다니는 뭐야? 하나의 뭐 연구원 이렇게 되겠지. 연구소라는 집단에 다니는 연구원일 테고 또 하나는 동물 뭐 보호단체라고 쓸게 그냥. 보호단체 회원이지 회원. 지금 얘는 소속된 집단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위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역할 갈등이 있는 거지. 연구원이라면 이제 실험을 해야 돼. 동물 실험을 해, 뭐 실험을 해 라는 기대가 있는데 동물보호단체 회원이라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대하기를 기대하겠죠. 좀 요거 사이에서 뭐가 나타난 거야? 갈등이 나타난 거잖아. 고민에 빠진 거잖아. 자, 그럼 역할 갈등 경험한 거 맞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연구소, 동물보호단체 얘네 둘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지.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사회화의 뭐야? 기준이 뭐야? 저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 기준이 뭐야? 아, 공식점. 아니 1차적이다 2차적이다 사회화 기관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 기준. 아니 1차적 사회화 기관이랑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 기준. 구분 기준. 사회화 내용 이렇게 나오라고. 사회화 내용.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1차적이냐 2차적이냐에 따라 나뉘는 거잖아. 그 윤경이가 말한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거고. 그치? 구분 기준 알아야 돼. 구분 기준. 그러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교육. 교육인데 그게 뭐 교육이 설립의 목적, 설립 목적 알았지? 그렇게 나와야 돼. 설립 목적 또는 사회화 내용 요렇게 나와주고서는 공식적이냐 1차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구분 기준을 분명히 아시고 1차적이냐 2차적이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를 아셔야 돼. 그럼 연구소나 보호단체는 기초적인 수준을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역할 갈등 경험한 거 맞네. 니은은 답이 되는 거야. 자,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지금 보면 신입사원 연수 받고 있어요. 예기 사회화 경험한 것 같은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 요게 틀렸지. 보면 회사에 입사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오려면 또 교육기관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신입사원 연수를
회사에서 받은 거지. 뭐 회사에 딸려있는 연수원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디서 받았는지는. 틀린 거야, 디귿은. 자, 리을 볼게요. 을은 갑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일단 갑은 갑 볼게. 갑 보면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이 부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의 선택이 뿌듯해하였다. 자,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냐? 갑이 뭔가 회사원으로서 갑이 이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신입 사원으로서 뭔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역할 수행한 게 나와? 역할 행동한 게 나와? 아니야. 그냥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 것 뿐이야. 그 속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 무슨 역할을 행동을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 반면에 을은 나와 있지. 실험을 거부하고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동물보호 단체 회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장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을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갑은 매출이 늘어난 게 갑 때문에 늘어난 건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거지같지. 이런 걸 왜, 아니 내가 뭘 이런 게 있어야 돼. 내가 심리적 갈등인지 뭐 역할 갈등인지 알게 뭐야. 그치. 거지 같지만 우리는 한다. 자, 옆에 수능 볼게요. 자, 급진적 이상주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상주의 해가지고 기억에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지이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거는 지위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성향일 뿐이다. 그래서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틀렸네. 자,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회개혁에 관심이 컸던 갑은 경제적 이유로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원이 된다. 그래서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한 그는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 라면서 빈정대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하고서 2번 선지 볼게요. 니은은 회사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인 거지. 회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회사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 거잖아.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 안 받을게요, 거절할게요 라는 역할을 수행한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자, 3번도 지금 갈등이 나와. 갈등. 이게 역할 갈등이냐? 아니지. 빈정되는 동료랑 갈등을 빚는 거 그냥 사람 사이의 갈등인 거지. 이걸 가지고 역할 갈등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틀렸고. 자, 4번 볼게요. 자, 소설가로,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다. 하지만 순수 문학의 힘의 한계를 느낀 그는 영화계에 입문하여 시나리오 작가와 조연출을 거쳐 늦은 나이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 선지는 리얼은 미음이 되기 위한 갑의 얘기사회아이다. 갑이 지금 소설가 등단한 게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 될 거를 예상하고 등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정답은 4번이 될 수가 없어. 자, 5번 볼게요.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평단의 호평과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를 동시에 받은 그는 리얼리즘 계열 영화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5번 비읍은 저 작품을 다룬 거,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낸 게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했는데 저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역할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지.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 오히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는? 존경. 존경받은 거. 비물질적인 것도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열심히 영화 감독으로서 역할을 행동하고 작품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존경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존경이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자, 오늘은 6강으로 가볼게요. 6강. 내가 왜 6반을 체크를 안 해놨지? 요것도 얘기했었지. 얘기사회화랑 제사회화 공통점이다. 요거 어제 했던 것 같은데 56쪽에 그치? 했어. 고마워. 윤경 고마워. 자, 6강 보겠습니다. 6강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집단의 유형이 나와. 여러 가지 구분 기준에 따른 집단의 유형을 분류해 보는 건데 집단을 여기 문제는
외울 게 천지투성이다. 외울 게 천지투성이고 막 머릿속으로 막 이 관계들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사례,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는 일단 전형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요. 전형적인 사례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이 중요하다고. 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인데 사회 조직은 같은 말로 공식 조직이라고 해요. 공식 조직. 그러니까 사회 집단 중에서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 뭐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다.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런 집단을 우리는 사회 조직 또는 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회 조직이랑 공식 조직이랑 같은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식 조직이란 말을 쓰다가 갑자기 사회 조직이란 말을 등장시켰더라고. 갑자기 그럼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은 말이야. 자, 사회 집단의 의미 먼저 볼게. 이거 일반 사회교육과 가잖아? 가면은 저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저 정의를 뭐 개념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저 사회 집단에 대한 정의는 저 반드시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사회 집단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사회 집단은 일단 2명 이상이어야 돼. 나 혼자면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2인 이상의 자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야 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를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자, 저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3가지 모두가 충족돼. 그래서 더하기 표시해놨죠.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회 집단 2명 이상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이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3학년 6반 사회 집단일까? 우리 사회 집단이야? 2명 이상. 일단 네. 딱 보니까 2명 넘었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네. 공동체 우리는 3학년 6반이야. 나 이런 게 있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우리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보잖아. 그치? 여기는 사회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예를 들어볼게. 아침에 버스에서 만난 승객들. 버스를 탄 승객들. 121번을 같이 탄 승객들. 그 사람들은 사회 집단일까? 2명 이상 일단 모였어. 근데 이제 121번 탄 승객들이 야 우리 121번 승객들 으쌰 이거 아니잖아. 그치?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지. 일시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지하철 승객들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뭐가 안 된다. 사회 집단이 아니다. 자 여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온 얘들이야. 첫 번째 관객들. 영화 관객들도 아까 버스 승객이랑 비슷한 거지. 영화 보려고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사회 집단이라 보기 어려워. 보조 출연자들. 그냥 보조 출연자들도 보조 출연하기 위해서 그때 만난 거야. 보조 출연자들은 안 돼. 이런 경우는 돼. 근데 보조 출연자 협회가 있어. 협회. 보조 출연자들을 위한 협회가 있어. 그거는 사회 집단이 되겠지. 우리 보조 출연자들의 권익 향상, 이익 향상을 위해서 만든 협회이잖아. 그럼 그 속에서 보조 출연자들은 공동체 의식, 우리 협회에서 우리 협회 사람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 그거는 돼. 그다음에 여성, 남성, 노인, 빈곤층, 음악계 요런 말도 나와. 얘는 그냥 공통의 특성을 가진 범주일 뿐이야. 범주.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둔 거야. 여성. 그치? 우리 성별에 따라서. 남성. 성별에 따라서. 노인도 마찬가지고. 빈곤층 한번 나왔었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어디지? 저기 수능완성에서 나왔던 게 음악계. 음악계라는 말. 음악계도 그냥 활동 분야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회 집단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사회 집단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볼 건데 연락 짜증나. 3가지 나와 있어. 지금 보면 구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구분 기준에 따라서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는 접촉 방식이야.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뭐에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1차 집단은 어떤 접촉을 하느냐, 2차 집단은 어떤 접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자, 1차 집단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야. 1차 집단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냥 이거지. 네가 좋아서 너에게 소속되고 싶어. 니네 그러지 않아? 남친 생기면 나를 구속해줘. 그러지. 안 그래, 민서야? 나윤경인데. 아, 그래? 나 왜?
얘 그냥 묶어놓으라고요 집에다가. 누가 나를 오빠 집에 묶어둬줘? 이거야? 아니면 그거지. 너를 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싶어. 이런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야. 어떤 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자, 그런 접촉은 뭐냐? 직접적인 대면 접촉. 그쵸? 오빠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지. 주머니에 꺼내서 맨날 보고 싶잖아.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내 모든 인격을 다 보여주는 접촉이라고 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이잖아, 가족. 지금 보면 우리 예나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은 모든 걸 엄마한테 다 보여주지. 엄마! 어이씨, 사회 나서면 연락 재수없어. 막 쌍욕하고 엄마한테 문 열지 마! 그래서 문 쾅 닫고. 그다음 갑자기 기분 좋아해서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이러면서 모든 인격을 다 보여주는 접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전인격적인 접촉을 하는 게 1차 집단이다. 자, 얘네들은 뭐냐? 비공식적 규범으로 통한 통제가 일반적이다. 비공식적 규범이라는 거는 도덕, 윤리, 관습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법률이나 규칙이 아닌 것들. 예시 외워야겠죠. 가족, 또래 집단. 가족, 또래 집단.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래 집단하고 좀 달라. 우리는 또래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 요즘엔? 학교에서. 그치? 학원에서. 또는 뭐 유치원에서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의 개념은 얘들아 응팔 봤어? 응팔? 1988? 응답하라 1988? 걔네들 보면은 그냥 골목에서 놀다가 만나지. 골목에서 놀다가 너 좀 괜찮다? 야, 우리 같이 친해져 볼래? 요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런 또래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런 것들이 1차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얘들을 원초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초 집단은 원초적 욕구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원초적 욕구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친밀한 인간관계 및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강한 일체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사회 집단을 원초 집단이라고 한다. 자, 접촉 방식이었어.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전인격적인 접촉을 보여주는 1차 집단이었습니다.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제를 하더라. 사례가 뭐가 있었다고? 가족, 또래 집단. 요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럼 2차 집단은 어떤 접촉을 하느냐? 얘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접촉을 해. 그러니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간접적인 접촉, 과업지향적인 접촉. 과업지향적인 접촉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접촉이다 같은 말이잖아. 과업을 지향한다.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접촉. 그래서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 공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접촉을 하는 게 2차 집단입니다. 예나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나랑 사실은 뭐 내가 좋아서 앉아있겠어, 예나가? 아니잖아. 어떤 목적 달성하려고 뭐 내신 잘 따려고 아니면 이 학교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예나가 특별히 나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 일부의 면만 보여줘. 인격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나가 가진 인격의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얘하고 나하고 어차피 졸업하면 끝 아니야? 짜이찌는 아니야? 얘하고 나하고 좋아가지고 뭐 내년에 또 만나겠어? 아니잖아.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접촉, 간접적인 접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은 뭐야?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더라. 대표적인 예에 나와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윤 창출을 위한 그만큼의 인격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못 친해졌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애정받고 싶고 소속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필요가 없는 거지. 회사는 얘들아 2차 집단이거든. 수단적인 접촉, 단편적인 접촉만 하면 돼. 거기서 인간적인 걸 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의지, 결국 2차 집단의 의. 내 생각은 그래. 그다음에 시민단체, 정당 이런 것들이 2차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자, 두 번째는 결합 의지야. 자, 집단을 만드는데 집단이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 결합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자, 공동사회는 결합 의지가 밑줄, 본질 의지다. 자, 본질 의지 밑줄 걷고 자연 발생적이다 밑줄 그어볼게요. 자, 본질 의지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본질 의지는 아까 원초적 욕구랑 비슷한 거야. 애정, 소속. 그러니까 내가 얘랑 만나고 싶어서, 얘 소속되고 싶어서. 왼쪽에 나와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하였다. 타인과의 공감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를 말한다. 본질 의지가.
그러면 결합 자체, 그냥 너랑 나랑 만나는 게 좋은 게 결합인 거잖아. 결합 자체가 목적이더라. 그래서 구성원 간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더라. 자, 사례 나와 있어요. 가족, 친족. 그러면 공동사회는 1차 집단, 1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요렇게 말해도 무관해 사실은. 그치? 보면 1차 공동사회나 지금 1차 집단이나 성격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공동사회에서는 1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요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가족하고 친족은 뭐다?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다. 친족이 이거지. 사돈의 팔촌의 이런 거잖아. 그치? 삼촌, 뭐 사촌 이런 거 친족. 그 친족을 만들 때 그냥 그 뭔가 목적이 있어서 뭔가 수단이 있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친족을 만든 건 아니지. 좋아서 만나서 있다 보니까 애기도 생겼고 있다 보니까 가족이 더 늘어나고 이래서 친족이 되는 거잖아. 얘들은 공동사회. 자, 그 다음에 이익사회 나와 있어. 이익사회의 결합의지는 뭐냐? 선택의지 밑줄 그어볼게. 선택의지. 자, 선택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됐다 밑줄.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더라. 이익사회 선택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선택의지가 뭐냐 나와 있어요. 선택의지는 인간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다. 근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결합했다라고 보는 거야. 의지로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 자아 실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빼고는 모든 게 다 모든 사회 집단이 다 이익사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해요 사실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요거 빼고는 그냥 모든 사회 집단은 다 이익사회인 거야. 자, 보면 이익사회는 요거 밑줄 그어볼게. 이해 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 많지만 요 얘기는 2차 집단의 성격을 지닌 2차 집단의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2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많지만 요 얘기잖아. 밑 뒤에 친목도모와 같은 전인격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집단도 있다. 그럼 요 얘기는 1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있다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동호회. 얘 대학교 가잖아? 타 시도의 대학교를 가면은 꼭 대학교 1학년 애들끼리 이런 걸 만들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대학교에서 엄청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회라고 해서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만나는 거야. 모임을 만나. 그럼 그거 왜 만나겠어?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이 선택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집단이지. 얘들이 이익사회이긴 한데 여기서 나타나는 접촉은 어떠냐. 수단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냥 얘가 좋아서 인간관계 만들고 싶어서 1차 집단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동호회나 향후회 이런 친목 집단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 집단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럼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2차 집단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뭐 회사, 시민단체도 있지만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호회나 향후회나 이런 친목 집단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공동사회에서는 1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게 맞아. 2차적 인간관계는 안 나타나. 근데 이익사회에서는 1차적 인간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도 있고 2차적 인간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도 있어. 요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이렇게 다 요렇게 구조화 시켜버린다고. 요게 아니라고. 요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요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 우리 학교도 보면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났어. 교육이라는 목적을. 그래서 형식적이고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막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해가지고 우리는 집단 형성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어울리고도 하잖아.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이 사실은 2차, 1차 집단의 성격이 다 나타납니다. 모든 사회 집단이. 우리 학교 교무실도 그래. 교무실 선생님들 만난 게 사실은 진짜 뭐 일로 만난 거니까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막 재밌게 어울리다 보면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은 1차와 2차 집단의 성격이 다 골고루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집단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목 집단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보면은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사회 대표적인 게 회사, 시민단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친족하고 대비돼서 볼게. 종친회야 종친회. 한번 써볼까?
종친회. 자, 친족은 공동사회였어. 친족은 공동사회인데 자, 종친회는 종친회가 뭐야? 본과 성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모임. 본과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집단인 거잖아. 그래서 종친회는 이익사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친족은 공동사회, 종친회는 이익사회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걸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 진짜 그게 궁금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알겠지. 나 그래서 계속 의미를 찾아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두 가지 구분 기준 달랐어요. 접촉 방식과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였어.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감이야. 소속감. 감이라는 거는 내 느낌이지. 느낌. 이 감이 느낌이잖아. 느낌. 소속되는 느낌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자,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자, 내 집단 한번 볼게요. 일단 속해 있어야 돼.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 일체감, 애착심 이런 걸 내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내 집단 의식을 갖는 사회 집단을 얘기해. 얘나야 3학년 6반 어때? 반장으로서? 눈빛으로 겁나 욕하네. 아이씨 미친년들 진짜 졸라 짜증나요 막. 왜 이러네? 아이씨 저 공부하는데 졸라 방해해요 진짜. 특히 부반장 제일 싫어요. 눈으로 욕하네. 그래서 3학년 6반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 싫어. 그러면 얘나한테는 3학년 6반이 속해 있긴 하지만 소속감을 못 느끼잖아. 내 집단이 되는 거야. 저는 3학년 5반이 더 부러워요. 3학년 6반에 있긴 하지만 3학년 5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 거기로 가고 싶어요. 이러면 얘나한테는 그냥 소속 집단인 거지 3학년 6반이 내 집단이 될 수가 없어. 나와있지. 소속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것은 아니다. 맨날 네 마음 잘 알아. 그치? 안 되네. 주관성이 이제 얘기할 거야. 그거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자, 내 집단 의식은 자아 정체성 형성이나 헌신적인 태도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이런 느낌. 자, 외 집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야. 이번엔 소속돼 있지 않아야 돼. 소속돼 있지 않고 더하기 이질감, 배타적 감정, 경쟁 의식, 적대감까지 느껴야 외 집단이 되는 거야. 얘네야 3학년 5반 애들 어때? 극혐이에요. 극혐이지. 외 집단이야. 이질감과 배타심을 갖고 있어. 근데 민서야 너 3학년 5반에 친한 애 있지? 샛별이 안 친해? 헤어졌어? 누구예요? 미안해. 내가 말을 미안해. 우리 민서 있지 아윤이. 네. 아윤이 3학년 5반 있잖아. 근데 극점이에요. 근데 민서 아윤이 있는 3학년 5반에 대해서 민서는 뭐 호의적인 감정 3학년 5반이 괜찮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민서한테는 그게 외집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나한테는 3학년 5반이 외집단이지만 민서한테는 외집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회 집단은 외집단인 것이 아니다. 요 얘기가 뭐야? 결국 내 집단, 외집단은 소속감, 내 느낌이라는 이 주관적인 거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속감도 느껴야 되는 거잖아. 속해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타심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집단, 외집단의 주관성이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 따라서 결국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의미의 주관성.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지. 나의 느낌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썸너는 이런 거 왜 만들었냐고. 나 진짜 너무 싫어. 나 대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진짜 싫었어.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나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안 나오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치사하지. 그럼 너무 치사하지. 내신도 그렇게 나오면 치사하지 않을까? 너무 치사하지 않을까? 믿을게요. 그래. 믿는 도끼의 발동을 찍혀봐야. 그 외집단은 그 순기능도 있어. 보면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은 3학년 5반을 무찌르러 가자! 이러면서 3학년 6반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잖아. 내 집단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서 뭉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 학교, 그들 뭐 가족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럼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의 범주가 고정적이냐, 항상 똑같으냐, 상황과 불변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보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학년 5반하고 6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 그럼 3학년 6반 입장에서 3학년 5반이 내 집단이 될 수가 있어. 여긴 이해됐지?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 3학년 남자애들이 3학년 5반 6반을 싸잡아서 욕했어. 그러면 3학년 5반 6반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순간 이 새끼들이 야 5반 같이 가자 이렇게 되잖아. 그럴 경우는 이제 5반이 뭐가 되는 거야? 6반 입장에서는 내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3학년 남자애들이 뭐가 돼? 외 집단이 되겠지. 이렇게 되지. 또 만약에 2학년 애들이 3학년 애들을 싸잡아 욕했어. 그럼 이제 3학년 남자애들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집단으로 편입돼가지고 야 2학년 무찌르러 가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의 범주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내 느낌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단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나와 있네. 이렇게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은 내 집단의 소속의식이나 집단 내 유대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봐. 자, 준거 집단이에요. 준거 집단은 이거 줄임말이야. 기준과 근거로 삼는 집단이다 해서 여기 기준의 준, 근거의 거를 줄여서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와 기준의 근거냐? 내 가치관, 신념 형성하는 데 기준,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원업이? 그지. 원업이 집단. 내가 되고 싶은 집단. 근데 너무 멀면 안 되고, 그래도 너무 멀면, 너무 진짜 막연하면은, 준거 집단이 막연하면 인생 망하는 거지. 그치, 공부 겁나 안 하는데,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이러면, 아유,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준거 집단이라는 건 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의 선택에 근거가 되는 집단. 나 같은 경우는 준거 집단이 여기 오면 이제 교사가 되겠지, 주로. 이제 교사 집단이 내 행동의 기준. 내가 요렇게 얘기했을 때 교사로서 잘못된 건 없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이제 교사로서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항상 교사 집단을 염두에 두고 나는 행동을 하잖아. 나 입장에서는 교사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집단인 거잖아. 그럼 내가 소속 집단이 곧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가 옆에 나와 있네. 자, 준거 집단이랑 소속 집단이 일치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와,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가 됐어 이거잖아. 그럼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근데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불일치해. 불일치하면 불만이나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일탈 행동을 하더라. 예를 들면 예나가 이제 소속 준거 집단을 5반 애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행동을 할 때 5반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다가 얘는 이렇게 해. 그럼 얘는 6반에 속해 있어. 그럼 6반이 싫겠지. 아니 5반 애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6반 애들 왜 이렇게 해? 불만이 생기겠지. 5반끼리 막 잘 놀아. 그럼 얘나 입장에서는 나도 저기 속하고 싶은데 라는 박탈감을 느끼겠지. 자, 그럼 얘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에이씨 6반 몰라. 그럼 6반 애들한테 막 줏대 부리고 막 그러고 하면 일탈행동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더라. 오른쪽 볼게요. 내 집단과 준거 집단의 일치 여부인데, 자,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내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 집단이 반드시 준거 집단이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나 교사로서 되게 만족하거든? 내가 교사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 여기 있으면서 너무 좋아. 나 뭐 10년간 발해왔어. 내가 10년 동안 임용 공부를 했는데 진짜 머리가 하얘지도록 공부를 했네. 10년 동안 임용 공부를 했는데 그 교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 이 교사 집단에 있는 거 되게 만족해. 그러면 나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 느끼니까 교사 집단 나한테 내 집단이지. 하지만 내 행동이나 근거의 기준, 행동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는 나는 놀라지 마. EBS 강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예시야. 그러면 EBS 강사 집단은 나한테 거기가 준거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하나 더 나아가고 싶어. 그래서 나 EBS 강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뭐든지 수업을 할 때 EBS 강사처럼 수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준거 집단은 나한테 EBS 강사 집단이 되겠지. 그럼 봐봐. 내 집단하고 준거 집단하고 지금 일치해?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 써봐 다시. 공식 조직이다. 써봐. 자,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하고 같은 말이야. 그리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포함된다. 자,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이더라. 그리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포함된다. 자, 그 그림이 우리 교과서 67쪽에도 나와 있어. 67쪽에 요렇게 나와 있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관계. 사회 집단 안에 사회 조직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사회 조직 이꼴 뭐라고? 공식 조직이라고. 아시겠어요? 회장. 그러면 사회 집단이 뭐냐? 아니, 사회 조직이 뭐냐? 사회 집단 중에서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일단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교육, 이윤 창출,
정권 획득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고 자, 과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뒤에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교사, 평교사, 교사들 중에서도 하는 일 다 구분되어 있죠. 세 번째,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성적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벌점 부여했을 때 선도위 가가지고의 절차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집단을 우리는 사회조직, 공식조직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 나와 있는 회사, 시민단체, 정당, 학교. 학교도 공식조직이야. 학교도 공식조직이다. 우리 학교 교육처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고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들의 지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지휘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규범 절차, 규범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우리 저희 학교를 운영을 하잖아. 이런 것들이 공식조직이다. 그래서 특징 보면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2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게 지배적이겠죠. 그러니까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시민단체, 정당, 학교 공식 조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공식 조직이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비공식 조직 나와 있어. 비공식 조직까지만 할게. 자, 비공식 조직은 사례를 아예 머릿속에 넣어. 요거만 나와.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사내는 어디야? 사내가 무슨 뜻이야? 회사 내. 회사 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는 뭐야? 학교 내 동호회. 아까 회사랑 학교는 공식 조직이라고 했지. 그럼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게 비공식 조직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게 비공식 조직이야. 자, 사내 동호회와 같이 하나의 밑줄 그어볼까?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그러면 비공식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야. 맞지? 왜?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들었다니까? 마치 우리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야. 자, 이 구성원들이 자아실현이나 친밀한 인과관계 형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뒤에 밑줄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얘들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주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봐. 비공식 조직을 1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는 집단이에요. 사례 왜 그랬어? 요거밖에 안 나와? 교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이게 비공식 조직이야.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이래. 자, 이거 써봐. 비공식 조직은 우리 밑에서 배울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뒤에 아직 자발적 결사체 안 배웠는데 자발적 결사체 안에 뭐가 있더라? 비공식 조직이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치? 요거 다음 시간에 그릴게. 자, 비공식 조직 왜 만들까? 보면 공식 조직은 아까 수단적이고 단편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가 빡빡하지. 정이 없다고 한마디로.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 원초적인 욕구, 소속되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긴장감과 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업무 협조가 더 잘 되겠지. 아유, 우리 친한데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무 협조가 되니까 효율성이 더 높아질 거야. 자, 반면에 단점은 뭐냐? 공식 조직이야. 결국에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건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비공식 조직 너무 그게 커져버리면 사람들이 어때? 친목질만 하는 거야. 서로 친목질만 하다 보면 파벌이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친하니까 해줘. 반대로 가면 야, 쟤랑 친하지 않으니까 쟤네 별로야. 해주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오히려 공식 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의 효율성,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낮게 해주는 기능도 할 수 있어. 그만할까? 네. 알았어. 그만할게요. 여기까지.